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주사부일체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다음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제가 이 PT를 이번 주 초에 올려드렸는데 공유를 했었거든요. 방송국 분들에게. 근데 이게 전략이 벌써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종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 진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PT 한 번도. 자,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전환 가능한 사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시일 경과 후에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안 바꾸면요. 그 채권에 적혀있는 이자만 챙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을 때 처음에 전환사채를 어떤 사람이 샀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너무 잘 가네? 나 그럼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바꿔서 그대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투자 상품입니다. CB를 투자하시는 분한테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이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바꿔서 자본 이득을 시세 차익을 남기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은 채권이면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 기능은 소멸합니다. 이자도 받고 주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원금과 그냥 이자만 주세요라고 채권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회사 많이 올라갔네? 그럼 나 정해진 가격으로 바꿔줘 주식. 나 시세 차익 남길 거야. 바꿔서 시세 차익 남기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 전환 시에는 신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주식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에서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주가 추가되는 날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사채 이자보다는 CB, 전환사채 이자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까지 줬는데 이자라도 조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B 이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CB 발행으로 자금을 기업이 조달을 하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에게는 좋은 장점입니다. 회사 신용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낮은 이자를 줍니다. 안정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회사가 좀 안 좋다. 돈이 너무 필요해요. CB 이자를 엄청나게 높여버립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높으면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전환사채는 이자가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로도 할 수 있고 역시나 사모로도 모을 수가 있고요. 주식으로 이게 전환을 하게 되면 CB를 산 사람들이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전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받게 되면 신주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재무 구조는 개선이 돼요. 왜냐면 채권일 때는 이게 이자를 줘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로 잡히거든요, 회계상. 근데 그게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기 때문에 자산도 늘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자본 및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주식으로 바꿨을 때의 특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잦은 CB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잦은 CB 발행, 잦은 유상증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주체별로 보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채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정이자도 챙길 수 있고 주가 오르면은 주식 바꿔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는 CB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모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좀 아쉬운 점이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 입장, 개인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날, 추가 상장되는 날이 잡히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 나와서 좀 더 빠지면 그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환사채를 언제 발행했는지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신주가 언제 상장되는지 이 날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전환사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기 보고서라든지 또는 반기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열면 오른쪽에 이제 쫙 목차가 있습니다. 문서 목차에 보시면 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갖고 있으면 바로 주식으로 못 바꾸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통 전환사채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전환 청구 기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A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조건은 1년 만기에 만기 이자율은 10% 그리고 전환가액은 1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시점 내가 이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을 때는 10,000원짜리였어요. 근데 1년 후에 주가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으로 바꿀까요? 이자를 받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안 바꾸면 주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주가에는 전환사채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 사람이 1만 원대 사서 1년 후에 주가가 15,000원이 된 거예요. 이자는 1%밖에 안 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10%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죠? 수익률 50%예요. 그러면 이자를 받는 분은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해서 아니 차라리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부를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럼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5만 원 남기고 그 다음에 10,000원 이자를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식으로 전환해 주세요라고 회사에 요청한 다음에 딱 나오면 팔 확률이 높아요. 최소한 분할 매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감안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주가 추가 상장되는 날 바로 얘네들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만한 호재가 있거나 개별 이슈가 있으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회사에다 요청을 한 거죠.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신주가 내 계좌에 딱 들어오는 날 이걸 과연 팔 건지 안 팔 건지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더 갈 것 같으면 얘네도 안 팔 거란 말이죠. 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수익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악재들이 많은가 그런 것들. 별 악재가 없다. 뭐 크게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던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빨리 만들고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빠르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악재가 더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보통 권리는 뭐냐면 사채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 권리를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CB 투자자의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주식은 역시나 신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채는 신주로 바꾸게 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못 받게 되고요. 발행이사는 당연히 신주가 추가되면 증가를 하게 되죠. 주식수가. 그 다음에 주주가치는 당연히 희석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가 자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이랑 부채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합인 자산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추가 납입은 없습니다. 처음에 사채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으로 줍니다. 남은 근데 주가와 계산해봤더니 좀 남는 돈이 있어. 그럼 그건 다시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납입하는 건 없다. 왜 이걸 써놨냐면은 신주인수거부 사채는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뭐냐면 이자도 챙길 수 있고 신주를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금을 납입을 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요. 신주인수거부 사채랑 다음 장 보시면요.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목적이 뭔지가 중요해요. 정말 이 재무 구조만 개선하기 위해서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설 투자 자금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한 R&D 투자라든지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나중에 결국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전부 다 이게 주가 희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기일 주식 총수 대비 비율. 그러니까 많이
전환사채에 많은 돈이 묶여 있다면 이게 결국은 신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전환사채 물량이 많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버행 리스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사채율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100%는 아닙니다. 왜? 이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샀지? 당분간 팔 수도 없는데 주식으로 바꿀 수도 없는데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0인 경우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전환가액이 있어요. 주식을 미리 얼마에 나는 바꿔주세요라고 전환가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가 있는지 콜옵션도 봐야 되는데 풋옵션은 투자자가 나 조기에 나 그냥 이자 줘라고 환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회사가 만기 전에 사채를 빨리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추가 상장 때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갈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역시나 낙폭 활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환사채든 뭐든 공시가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카인드 들어가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들 제발 알림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틀 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 상장 때 이거 반드시 항상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예시를 2개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인데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가액이 얼마였냐면 52,100원 이렇게 나와요. 이 가격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전환가액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구기간은 2022년 3월 3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나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물량이 못 나옵니다. 만약에 풋옵션 조항이 없었다면.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상장 공시가 4월 12일 날 나왔어요. 4월 12일 날 나오고 바로 금방 나왔습니다. 상장일이 4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추가 상장 공시를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카인드 알림 설정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실게요. 자, 한화엔진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왔었던 종목이죠. 예전에는 HSD 엔진이었는데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느냐? 제3자 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드린 거고, 자, 다음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가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결국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신주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인증 같은 경우도 이게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회사 공시 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 상장이 되게 되면 공시 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신주 상장 예정일이 3월 19일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였는데 지금 업황이 계속 회복하고 있죠. 수주도 지속되고 있죠. 실적 개선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했으면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오늘 여긴 안 나왔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히려 변동성이 막 있었지만 오히려 매수하는 시그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시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타이밍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무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강연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저희 토토주쇼 네. 박철순 검색하면 그거만 따서 저희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1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